대유행, 이재명 형량 맞추기, 80만 원, 1년 6개월 다양하게 나오는데 일단 이 벌금형이 나와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재명의 모든 것은 날아가죠. 대표직, 국회의원직,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앞으로 대선에 못 나옵니다, 당분간. 자,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이면은 벌금도 그렇고 징역형까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파문을 일으킨 것이 바로 윤상현 의원의 80만 원 발언입니다. 자, 이 선거법 때 보면은 판사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당선 무효가 되니까 국회의원직 같으면 국회의원이 했으면 국회의원직 내놔야 되고 뭐 도지사가 했으면 이재명 저번에처럼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됐으면은 도지사직 내놔야 되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선거 때 보존받은 거 토해내고 해야 되죠. 자, 그 이재명은 그때 경기도지사 때도 그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죠. 자, 그런데 지금도 과연 이 100만 원 이상이면은 모든 게 지금 날아가고 그 미치면 일단 무죄나 다름없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이 판사들이 간혹 보면은 한 80만 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면은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을 벌금형을 선거법에서 내리면은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다는 그런 그 압박감에서 80만 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바로 최강욱입니다. 최강욱이 이 조국 씨 아들 조원에 대해서 최강욱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죠. 그런데 허위 인턴 증명서로 발급을 해준 그 자체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갔죠. 재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회의원 살짝 다 하고 21대 국회 다 하고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이 선거 때 21대 총선 때 허위 인턴을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턴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강욱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때 법원이 80만 원 선고를 했습니다. 8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바로 배지가 날아가니까는 1심, 2심 다 80만 원 선고를 하고 이거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80만 원씩 하는 상황들이 덜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때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80만 원으로 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 가지고는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했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본안 사건,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준 거, 조국 아들에게. 그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서 배지가 날아갔던 거고, 이 80만 원으로 그 관련된 선거법 위반은 사실상 그것은 배지에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뭐 그 사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어제입니다.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재명 선거 결과 예측치에 대해서 저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벌금 80만 원. 본인도 이제 정치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사례를 많이 봐온 거죠. 얼마 전에 또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 이 체육 동호회 그 2만여 명이 자기를 지지 선언했다 이런 거를 올렸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거기도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지 이런 말을 지금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고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434억 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아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되면은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되니까는 그럼 민주당 전 재산 한 절반 가량 됩니다. 제가 어제 민주당 재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영등포 당사가 한 450억 원 가고
현금이 한 410억 원, 현금 유동성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날아간다. 그러면은 한승진 부장판사나 아니면 배석 판사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재명은 이재명이지만 민주당의 엄청난 재정적 파산까지도 파산은 안 가죠. 절반이니까. 재정적 부담을 지원은.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은 판결을 못 하죠. 그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마치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본인은 했지만 그럼 그것을 감안을 하라는 말이냐. 지금 그대로 1심에서 구형에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80만 원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예상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건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 민주당이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당근을 막 제시를 하고 있죠. 검찰 예산은 다 깎아버리면서 법원 예산은 팍팍 올려주는 1심 선고 앞두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법 왜곡죄에서 판사는 빼주고 법관 임용 기준을 확 낮춰주고 법원의 수건사업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1심 앞두고 재판부에 일종의 추파를 던지는 그 상황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강하게 비판을 해야죠. 중진 의원이면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거기에 재판부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될 그 다선 의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판사들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 가지고 100만 원 밑으로 때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상황에서 이제 선고 3일, 사흘 남은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실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나오고 특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한 말입니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여당 중진위원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나도 판사도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 물론 지금 아마 판결문 거의 다 썼을 겁니다. 사흘 전이면은 형량도 지금 결정이 났을 테고 형량 결정 났죠. 결정이 나니까 판결문을 썼죠. 그리고 판결문도 초안은 이제 거의 다 썼고 마지막 이 독해도 거의 마무리됐을 거고 이제 재판장이 최종적으로 이 점검을 하는 각각 상당히 긴 이 판결문이 나올 텐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는 않겠죠. 뭐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댓글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야 정말 또 유창훈 같은 재판 결과 나오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434억 원 부담이 되니까 80만 원 선고될 것 같다는 등 법원에 여러 가지 투파를 던지니까는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잘못된 이야기죠. 지금 전체 법감정,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훈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 나올 가능성은 본인이 볼 때는 없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이게 만약에 무죄나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면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제목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그렇죠.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게 기소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기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런저런 사정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 80만 원. 그리고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일반 선거 때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이게 80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진우 검사 출신이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은 그때 2년을 구형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은 아예 징역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은커녕 징역형, 징역 1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을 징역형을 예상하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 1년 6개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한 결과죠. 특히 그 곽규택 의원은 이게 왜 그렇게 1년에서 1년 6개월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근거를 대고 있죠. 일단 대선 국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선 국면. 무슨 국회의원 그 선거나 아니면 뭐 지자체장 선거 이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일어난 이 거짓말이다. 선거의 급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총선하고도 또 다르다. 그리고 이재명이 그 재판을 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다. 본인이 거짓말하는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년 징역 1년 징역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가령 예를 들어서 크게 봐서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건 대장동이 그때 막 대장동 논란이 막 일어났을 때지 않습니까? 한참 일어났을 때 김문기 씨를 알았다고 하면은 김문기 씨와 해서 대장동으로 본인이 바로 연결돼 버리죠. 그래서 몰랐다. 그리고 김문기 씨가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대장동 일당과 협약할 때 집어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김만배 일당이 그렇게 돈을 못 가져가죠. 근데 그걸 이제 묵살을 했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백현동 4단계 옹벽 아파트 용도 상황 변경은 국가기관을 끌어들였습니다. 국가기관.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국가기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대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는데 친형 강제 입원한 사실을 부인을 한 거다 했다든가 아니면 검사 사청을 부인을 했다든가 이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완전히 대장동 그 엄청난 비리와 연결되는 선거 때 대선 때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선거 완주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그다음에 본인이 인허가 장사를 했는데 인허가 장사를 한 의혹이 있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렇게 국가기관을 끌어들였다. 그리고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재판에 증인으로 가서 아니야 그런 사실 없어. 압력 안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선거법과 다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중형이 내려져야 된다. 만에 하나 80만 원 나온다. 80만 원 나온다. 저는 이 사법부 그렇잖아도 지금 사법부에서 그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 이런 것이 나중에 지금 수사 들어갔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면은 재판부 법원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그 댓글에서 주신 대로 그 건순일도 그렇고 유창훈도 그렇고 또 그 1심 선고 내린 최창훈 이런 그 판사들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건 정말 엄청난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80만 원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열흘 후에 위정교사가 있죠. 위정교사는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한밤중에 위정교사에 대해서 실패한 그 위정교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패한 위정교사가 아니고 대성공을 거둔 위정교사죠.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위정교사를 한 게 이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때 선거법에 걸렸던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형 강제 입원 이 사실을 부인한 거, 거짓말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사칭을 부인한 거 두 가지인데 친형 강제 입원은 그 부인한 거 선거법에서는 1심에서 무죄 나왔지만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벌금 300만 원이 나와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모든 게 날아갈 뻔했는데 그때 권순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죠. 그래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형 강제 입원 거짓말은 입원 안 시켰다는 그 거짓말은 유죄를 한번 받았죠. 2심에서. 그런데 이제 파기환송됐죠. 권순일의 개입 의혹으로. 그런데 이 검사 사칭 이게 이제 위정교사죠. 이 검사 사칭은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죄 받은 그 가장 큰 이유가 김진성 씨의 정언 때문이었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성공한 위정교사. 그런데 계속 이 위정교사 가지고 끝까지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실패한 이 위정교사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실패한 위정교사면 위정교사는 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국은 위정교사는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다급하니까 실패한 위정교사, 성공했던 실패했던 위정교사는 위정교사죠. 그럼 본인이 이것도 또 실토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이재명이 이 25일 날 있을 위정교사에 이렇게 목을 매는가 하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윤상현 의원이 뭐 이런 말 하면 할 때가 아니죠.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뭐 434억 원이 물어내야 되니까 법원에서 재판부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선거법은 압박은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위정교사는 그런 압박은 없습니다. 딱 이재명과 관련된 거죠. 이재명 유죄 나온다고 뭐 민주당이 돈 물어낼 일은 없죠. 그거는 선거법은 국고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선거할 때 물어내지만은 그래서 정무적 판단이 개입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죄를 안 내리면은 법원이 존립 가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도 이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김진성 씨 위정을 교사받은 김진성 씨가 위정을 교사받았다. 그래서 위정을 했다. 자백을 했고 그리고 녹음 테이프 있죠. 위정을 막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변론문 요지를 보내줄 테니까 그거 봐서 해줘. 그리고 또 리허설까지 막 하고 변호사하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빼박이죠. 그래서 빼박인데다가 이것이 위정교사는 주로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이 나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은 법정 구속까지 시도가 될 수도 있죠. 위정교사 법정 구속 시도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현역 의원이니까 또 회기 중이니까 법정 구속을 하려면은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1심에서 그 사흘 후에 있는 1심에서 이재명이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아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올 대표 이런 이제 인식이 바뀌고 다음 대선에 못 나올 대표 당에 434억 원을 부담을 끼칠 인물 이렇게 해서 손절론이 막 이제 번져 나오는 순간에 열흘 후에 징역형을 내리면서 이 법정 구속을 시도를 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겠죠. 그럼 민주당에서 저는 이탈표가 그렇게 되면 속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된다고 봅니다. 그 상황까지 가면은 1심에서 그렇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선거법에서 물론 이 판사가 김동영 부장판사 계속 그 이재명 편에 서서 이재명의 그 우호적인 재판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데 또 배석 판사들이 있죠. 배석 판사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다면은 그런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사흘 후에 있을 이거 가지고 80만 원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도 안 되고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불과 열흘 후면은 이재명은 바로 정치적으로도 실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송구는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이 대북 송금 사건,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이 사건도 굉장히 신속히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죠. 오늘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이 11월 말에 이화영의 2심 선고, 신진우 부장판사가 9년 6개월 1심을 내린 그 2심 선고가 11월 말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판결문을 이재명, 이화영이 새로 기소된 대북 송금 이 그 재판에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가급적 심리를 많이 안 하겠다. 그 2심 판결문에 있는 것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판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번 타자로 기다리고 있고 대장동과 관련한 이 재판들도 지금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같은 건 심리가 끝났으니까는 지금 위례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순서로 하는데 위례 신도시는 벌써 끝나서 이거를 떼내가지고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은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1차 쓰나미 이것을 벗어난다고 해서 무슨 모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법원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1심 선고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소건 사업을 막 들어주고 법 왜곡죄에서 그래 처음에는 판사들 군기 잡으려고 법 왜곡죄를 추진을 했는데 막판에는 판사들 빼주고 그다음에 돈 가지고 돈 예산 팍팍 올려주면서 자 이거 우리가 돈 폭탄 국민 세금 가지고 돈 폭탄 내려줄 테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봐줘 이렇게 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박범계 판사 출신인 박범계가 법원 행정처장 아주 고위직 판사죠. 법원 행정처장에게 법원 행정처 예산을 깎아놓고는 나에게 살려주세요 한번 해봐라. 그럼 내 예산 다시 복원시켜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법원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자존심 정말 긍지로 살아가는 법관들인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이 이재명의 이런 행위들이 오히려 역풍이 돼서 부메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